가족은 오히려 중독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고 중독자와 분리되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같이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떨어져 지내면 더 도박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덜어 하시는데요. 도박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시고 공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족들이 꽤 있으세요. 이 질문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같이 살 것인지 따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넘어서 가족으로서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임과 동시에 가족인 나 자신을 위해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박 중독자의 가족 대부분은 가족이 곁에 있어야 잘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고 다시 도박을 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충동이 생기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매일 싸우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상황이라면 같이 있는 것이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가까이에서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또 대화가 가능하고 회복의 목표나 방식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함께하는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떨어져 지내는 것이 외면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서로의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떨어져 지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포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이상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멈추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같이 있다가는 관계 자체가 아예 파괴될 위험이 있다면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내 개인의 일상이 무너지고 상대는 회복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 반복되는 도박과 거짓말이 계속될 때 이럴 때는 거리두기, 즉 관계에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함께하지 않는 것과 관계를 끝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연결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선을 긋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다시 도박을 시작하면 나는 잠시 별도로 지내겠어요. 나는 더 이상 너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거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계속해서 나를 속이면서 약속한 것들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이제 분리해서 따로 살기로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는 냉정한 선언이 아니고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의 조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이 스스로의 회복을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독상담협회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중독자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살지 떨어져 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이 모든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할지 아니면 떨어져 지낼지 다음에 제시하는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인 회복의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스스로 중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자조 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가족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혹은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가족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전히 틈만 나면 가족을 속이려고 하는지, 되려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지, 가족들을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가족들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나 자신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상태는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 무기력과 우울감, 죄책감 등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변화없는 태도 때문에 극심한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 일상과 건강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관찰하고 평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들과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성장에 안전한 환경이 되는가 보셔야 돼요. 폭언, 폭력, 부부싸움 등으로 인해서 가정 분위기가 불안정해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께 있을 때 대화나 서로에 대한 지지가 가능한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 내에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당사자나 가족이나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요, 예민합니다. 대화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대화가 가능하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큰 갈등이 되거나 싸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아니다 라면은 시급하게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든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든 나 자신을 내가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너무 버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감정의 무게를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진 않은지, 회복의 책임을 전부 혼자 떠안고 있지 않은지 평가해 보셔야 돼요. 도박 문제로 인해서 누구보다 상처받고 고통받은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독자의 회복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 스스로의 회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족 내에 도박 중독자가 발생하면요, 가족들은 마치 인생의 최우선 과제가 해당 가족의 도박 중독 회복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중독 회복이라는 인생의 목표는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목표라야 합니다. 가족은 오히려 중독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고 중독자와 분리되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도박 중독자가 함께 사는 것과 떨어져 지내는 것 사이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경계를 설정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경계는요, 상대방에 대한 거절이나 비난이 아니라 각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고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해 달라는 정중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각 개인을 존중하지 못한 채 서로 침범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건강한 회복이란 각자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